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응용 토탈 살롱 테크닉 5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헤어 미용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헤어 미용 서비스 종류에는 현장에서 파트별로 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게 있는데요. 오늘 배울 서비스의 종류의 내용은 스타일리스트 분과 인턴 분들이 하고 있는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샴푸. 샴푸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커트. 고객의 길어나온 모발을 다듬거나, 그 다음에 이미지 변화를 주고 싶을 때 하는 서비스의 종류죠. 그 다음 퍼머넨트 웨이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염색. 자, 여기서부터 일단은 미용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조금 한 번씩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피 및 모발 관리는 교수님 어디서 하는 거예요? 헤어스타일링은 뭐예요? 특수머리는 살롱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뭘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학생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헤어 미용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에서 서비스의 종류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미용업을 끝날 때까지 항상 끝까지 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죠. 네, 바로 샴푸입니다. 샴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객님들이 입점을 하셨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살롱에서 고객님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왜 머리 샴푸 왜 해야 돼요? 머리 감고 파마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을 때 스태프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을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고객님을 좋은 서비스로 응대를 해드려야 되겠죠. 자, 샴푸 같은 경우는 두피를 위한 행위입니다. 두피랑 모발은 피지와 땀의 분비, 먼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죠. 세균도 많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의 오염물 등 바로 에센스, 왁스, 두피에 끼어있는 기름 등 두피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쉬워요. 그런 경우에 해야 되는 게 샴푸이죠. 자, 샴푸를 살롱에서 고객님들한테 어필을 하실 때 샴푸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시면은 두피가 지루성 두피가 되고 탈모의 원인이 되고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샴푸를 왜 해요라고 질문을 고객님들이 많이 하셨을 때, 네, 파마를 하기 위해서 모발에 묻어있는 이물질이나 먼지, 그 다음에 기름, 그 다음에 각질 등 모든 것들을 샴푸를 해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커트입니다. 고객님들이 입점하시면 파마나 컬러링, 드라이, 업스타일 등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기술 서비스인데요. 커트가 왜 기술 서비스예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이 살롱에 오셔서 내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미용사가 다른 방향으로 제안을 해서 진행을 해버리면 고객님이 컴플레인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발을 원하는 스타일에 맞는 정확한 길이로 잘라 드리고 정리해 드리고 숱이 많고 적고 적은 부분 많은 부분을 정돈을 해 드리는 게 커트입니다. 말 그대로 고객님의 이미지를 디자인해 드리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퍼머넨트 웨이브 서비스 종류이죠. 영구적인 물결이란 뜻입니다.
파마가 완전 영구적이진 않지만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발 결에 따라서 모발에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서 반영구적으로 1년 동안 유지되시는 모발도 있고요. 한 달이 지나면 다 풀려버리는 모발도 있습니다. 고객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서 웨이브가 빨리 풀리는 모발은 한 달에서 두 달 안에 제품을 하셔야 된다는 서비스 멘트를 꼭 날려주셔야 되고요. 곱슬 모발인 경우는 웨이브를 한번 하셨으니 1년 동안 파마를 안 하셔도 돼요 라는 말보다 이 웨이브가 탄력 있고 처지지 않게 유지되려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단백질 클리닉을 받아서 모발을 유지를 해 주세요 라는 그런 서비스 멘트가 미용사들한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는 모발에 물리적인 작용이죠. 파마약이 작용을 해서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을 하여서 모발이 가지고 있는 모양이나 형태를 변형을 시킵니다. 이 아름다운 퍼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서비스가 퍼머넌트 웨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헤어 컬러링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고객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염색이라고 하는 거죠. 염색이라 함은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는 것인데요. 탈색을 뺀 다음 모발의 색깔을 밝게 서양인 모발처럼 변경한 다음 색상을 입히는 것도 염색이라고 말을 하고요. 흰머리로 고객님들이 입점을 하셨을 때 이 흰머리를 감추기 위해서 자연색으로 색을 입히는 것도 헤어 컬러링이라고 합니다. 즉 모발의 다른 색깔을 입힘으로써 모발 색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컬러는 이제 고객님들이 가지고 있는 피부색, 화장법, 의상과의 조화로 색다른 다양한 색깔을 연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피부색이 조금 붉으신 분들은 컬러링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주실 때 붉은색은 조금 피해서 약간 골드 브라운, 그 다음에 옐로우 브라운, 이제 카키 브라운, 애쉬 계열 굉장히 색소 선택 자체가 너무 선명하지 않은 파스텔 계열의 색상을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시죠. 근데 일부 남성분들도 요즘은 메이크업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BB 정도는 바르고 나가야지 기본적으로 세안을 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화장법에 대한 컬러링 제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메이크업을 굉장히 색조 화장까지 진하게 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머리는 굉장히 무난한 컬러를 제안을 해주면 메이크업이 더 빛나 보일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머리를 항상 노랗게 탈색을 하시고 항상 레드 컬러, 그 다음에 그린색, 블루색 굉장히 튀는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안을 해드릴 때는 꼭 얼굴의 화장법을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 화장 자체가 굉장히 판타스틱합니다. 화려해요. 색조, 눈썹도 진하게 붙이고요. 브로우로 눈썹도 굉장히 진하게 그립니다. 아이라인은 물론이고요. 요즘 유행하는 메이크업에 발맞춰서 굉장히 메이크업이 진하신 분들은 컬러 자체도 화려한 거를 선택을 해드리면 됩니다. 또 메이크업을 평소에 하나도 하지 않는 주부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머리 컬러를 굉장히 붉은색, 그 다음에 굉장히 카키색, 굉장히 밝은 색을 제안을 한다면 고객님은 쉽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또다시 의상과의 조화로운 색의 변경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컬러링 서비스를 해드리는 목적이에요.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과 같이
의상도 종류가 있습니다. 항상 직장에 나가실 때 유니폼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차분한 컬러, 안정적인 컬러,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인상을 줄 수 있는 컬러들을 많이 제안을 해드려야 되고요. 항상 미니스커트, 그 다음에 시스루 룩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텔 계열, 옹브레 컬러 여러분들 다 아시죠? 좀 튀고 화려하면서도 눈에 돋보일 수 있는 색깔을 제안을 해주셔야지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헤어스타일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년생, 매장에 처음으로 취직한 인턴분들은 선생님 헤어스타일링이 뭐예요? 라고 간혹 물으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헤어스타일링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웨딩샵에서 이제 업살 같은 거를 받으시죠. 그 다음에 무슨 파티룩이나 연회장에 갈 일이 있어서 모발에 헤어 드라이를 받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돌잔치라 그러죠. 아이가 태어나면 1년이 되는 날 모발에 스타일링을 받고 의상을 입고 준비할 때도 스타일링을 받습니다. 미용 작업 후 이제 의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헤어 메이크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모든 미용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살롱에 오셔서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가깝게 만들어주는 단계입니다. 요즘은 고객님들이 많이 자료를 찾아오세요. 한 5년 전만 해도 저한테 어떤 게 어울릴까요? 제가 어떤 옷을 입는데 이런 스타일은 괜찮나요? 아니면 유행하는 스타일은 뭐예요? 라고 많이 물으셨는데요. 요즘은 워낙 개성들이 강하시다 보니까 웨딩 촬영하실 때나 결혼식장에서도 단발머리들을 간혹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만 해도 단발머리는 가발을 쓰거나 업스타일을 할 때 모발을 붙이거나 해서 모발이 단정하게 깔끔하게 되는 거를 선호를 하셨다고 하면 요즘 헤어 스타일링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개성이 많고요. 다양한 디자인을 고객님들이 선호하시기 때문에 남들과 똑같지 않은 나만 할 수 있는 스타일을 많이 가지고들 오십니다. 또한 살롱에서 브로드라이라 그러죠. 머리를 말려서 롤 브러쉬를 갖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일회용 파마 같은 느낌으로 드라이 한다 그러죠. 헤어스타일링을 하는 것도 드라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스타일링이라고 말을 하고요. 마르셀 웨이브라고 하는 거는 고객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고데기를 통틀어서 마셜 웨이브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헤어 세트 롤러 같은 경우는 현재 현장에서 많이 사용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헤어 세트 롤러 업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세분화된 매장으로 웨딩샵으로 혼주분들까지 예약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살롱으로 분류가 많이 됐어요. 현장에서는 간혹 업스타일이나 이제 파티룩 모발을 해야 될 때는 항상 주말이 많습니다. 현장 같은 경우는 주말에 매장이 굉장히 복잡해요. 예약을 하고 업스타일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미용사들이 커트를 하고 있으면서 파마 연화를 본다든지 파마를 말아놓고 앞머리 커트를 한다든지 디자이너 한 분이 고객 한 분을 보고 있지 않아요. 주말은 워낙 바쁘고 손님들이 많이 밀려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명씩은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스타일 고객이나 헤어 세트로를 말아야 되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요즘 오히려 더 전문성 있게 오히려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내 고객님들이 모발을 이제 변형 스타일링을 하러 오셨을 때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수머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잘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어 스타일링 같은 경우도 간단한 데이트룩 머리나 왁스 드라이 손질, 일회성 머리 같은 경우는 살롱에서 가능하나 좀 더 세분화적이고 전문성 있는 스타일을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웨딩샵으로 거의 다 많이 빠지셨고, 특수머리는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면 전통 헤어스타일, 예를 들면은 고객의 모발에 가채를 활용, 옛날에 한복 입는 스타일에 굉장히 왕비들 보시면은 위에 달비 같은 걸로 막 달았죠. 그런 가채를 이용해서 옛 연인들의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것도 특수 머리라고 할 수 있겠죠. 방송국이나 분장 쪽으로 요즘은 많이 빠졌습니다. 살롱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어요. 하시는 경우는 없는데 헤어 미용 종류에서는 특수 머리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발 스타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쓰는 가발 아니면 부분적으로 쓰는 가발들을 적합하게 내 두형에 맞추어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바꾸는 방법이 있겠죠. 가발 스타일 같은 경우도 요즘은 미용샵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발 전문 매장들이 요즘 워낙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항암 시술을 받거나 할 때는 부작용으로 모발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일반 모발이 많이 자라나서 오는 살롱에는 오기 힘드시겠죠. 그런 경우는 가발 전문 샵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헤어 미용 서비스 종류가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요즘은 커트만도 전문적으로 하는, 예를 들면 머머 클럽이라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샴푸 서비스는 빠졌죠. 본인이 셀프로 할 수 있는 저가형 살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펌 전문 살롱은 따로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컬러 염색 같은 경우도 무슨 방, 염색방 이런 식으로 저가형 살롱이 세분화돼서 전문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세분화된 게죠. 특수머리입니다. 전통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지만 방송국에서 촬영이나 역할에 의해서 가채를 활용하는 모발을 하시는 파트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발 스타일이죠. 가발 스타일 같은 경우도 전문적인 샵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헤어 타투. 헤어 타투 같은 경우는 두상의 한 부분을 전체로 짧게 커트한 후 클리퍼나 타투 도구를 이용해서 그림 그리듯이 디자인하는 것 같은 경우도 귀를 뚫는 매장이 따로 있고 피어싱을 하는 매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헤어 타투나 그 다음에 헤나나 진짜로 요즘은 바늘로 머싱을 이용해서 두상에도 타투 새기는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헤어 타투만 전문적으로 하는 매장도 있고요. 지금 제가 자료 화면에는 설명을 해서 남기지는 못했는데요. 또 하나 특수머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연예인들 모발을 보면은 약간 인디언족처럼 외국계 레게 머리들 같은 경우도 하는 특수 레게 매장이 따로 요즘은 다 세분화되어서 있습니다. 점점점 살롱들이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세분화되고 있고 그 세분화된 것들이 모두 함축적으로 모여서 이제 대형 미용실이 아닌 토탈 살롱 같은 1대1, 2대1 매장들이 요즘은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피 관리샵을 제가 앞에서는 설명을 따로 안 드렸네요. 두피 관리샵에서 두피만으로 서비스 종류를 하다 보니 한계점이 이제 왔어요. 고객님이 처음에는 두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살롱에 오셨다가 두피는 분명히 치료되는 시기도 있고 기간도 있고 비용도 많이 지불이 됩니다. 이제 현장 살롱에서 두피에 내가 드리는 돈에 비해서 이 정도 했을 때
더 길게 갈 것이다 라가 없는 매뉴얼이 두피입니다. 두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살롱에서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6개월 정도가 되면은 거의 끝나요. 제 연장으로 넘어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6개월 이상 관리를 해서 제한적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고객님들은 바로 위그샵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사실 두피 관리도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은 비듬이 많다. 그 다음에 각질이 비듬이죠. 근데 각질이 두터운 각질이 군데군데 있는 건선이라고 하죠. 건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살롱에서 절대 치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치료할 수 없는 두피 중에 하나는 원형 탈모입니다.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요즘은 클리닉으로 가시죠. 전문의의 상담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살롱에서 원형 탈모를 머리카락을 나게끔 해보겠다고 고객님들을 과잉 영업을 한다든지 분명히 모발이 날 수 있어 라는 책임질 수 없는 말들을 하시면 안 돼요.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해서 내 면역을 자기 몸을 해치면서 공격하는 습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스테로이드제죠. 스테로이드제는 미용사들 쓸 수 없습니다. 전문 의료인들이 두피 안에 원형 탈모 부분에다가 주입을 해서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피 관리를 5, 6개월 받으신 분들은 홈케어 라인으로 유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두피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모발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꽤 많아요. 두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모발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모발 관리를 서비스 제안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이 두피나 모발에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미용사는 적절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살롱에서 고객님들에 할 수 있는 서비스는 헤어스타일에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둥근형입니다. 둥근형 같은 경우는 중간 가운데 가르마보다는 사이드죠. 옆 가르마로 인하여 시선을 길쭉하게 갈 수 있게 분산시켜 계란형 얼굴에 가깝게 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계란형이라 하면 저희 한국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죠. 갸름해 보이는 얼굴을 만들어 주셔야 좀 더 세련돼 보이고 좀 더 어려 보일 수 있습니다. 커트로는 머리의 길이감은 짧은 거보다는 롱헤어, 긴 게 좋습니다. 어깨선 기준치에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갈수록 둥근 모양의 얼굴을 커버할 수 있고요. 모발 끝부분에는 가벼워 보일 수 있도록 층을 내요. 두상의 가장 높은 부분, 탑 부분이 볼륨이 약간 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형태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파마 같은 경우는 얼굴의 가장 둥근 부분이 어디예요? 볼이죠. 저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는 광대가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에요. 예, 광대 아래쪽에 볼 부분에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굴이 좀 더 둥글둥글해, 동그란 형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모발로 직선으로 가린 다음 스트레이트 형태로 얼굴을 커버하게 되면 굉장히 갸름해 보일 수 있고요. 얼굴이 동그랄수록 이마 쪽이랑 턱 아래쪽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볼과 광대 쪽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앞머리를 광대뼈 아래까지 낸 다음에 얼굴을 약간 커버하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각형인데요. 사각형의 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입술 뒤쪽에 아래 턱 쪽이죠. 거기에 이제 각이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이 네모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각형 같은 경우는 동그란 얼굴형에 비해서 굉장히
올드한 느낌의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로는 최대한 각을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사각턱의 기준에 맞춰서 일자형의 원랭스 커트를 하신다면 각이 굉장히 더 부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성적이어 보일 수 있고요. 조금 더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지를 많이 나타내려고 하면 그래도 약간 라운드, 앞머리가 짧아지든 앞머리가 길어지든 직선보다는 곡선의 느낌 많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자면 가면 갈수록 앞머리 쪽에 층이 조금 난다든지 아니면 뒷머리 목선은 굉장히 짧게 올리고 앞머리 쪽 턱선을 길게 빼서 곡선 형태가 나는 스타일을 많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커트로는 앞머리를 굉장히 길게 내려서 턱 부분에 층을 냅니다. 층을 내서 내가 각이 져 있는 부분에 단점을 보완을 해서 조금 가려주는 형태로 커트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요. 앞머리 같은 경우는 고객님이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앞머리도 원랭스 형태보다는 약간 바가지 머리를 하죠. 약간 동글동글한 뱅 형태의 앞머리를 만들 때 앞머리만 굉장히 동그랗게 잘라버리면 턱이 더 발달되어 보여요. 그래서 턱을 감싸주는 스타일을 하되 뱅 형태의 앞머리가 턱선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약간 곡선을 주시는 게 좋고요. 앞머리만은 굉장히 동그란 뱅 형태를 하시고 뒷머리를 원랭스로 잘라버리면 사각이 더 강조됩니다. 이런 거는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파마 같은 경우는 굵은 웨이브 형태를 주셔가지고 조금 더 여성스러움에 가깝게 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장방형이죠. 약간 기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얼굴에 길이감을 주는 헤어스타일은 피하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스트레이트 형태로 굉장히 어깨선을 넘어가는 일자의 긴 머리는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얼굴이 긴 형에 속한다면 머리를 긴 머리를 유지를 하되 층을 살짝 낸 다음에 끝쪽으로는 웨이브를 주어서 가로 형태를 조금 더 부각을 시켜 주신다면 긴 얼굴을 조금 더 커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커트 같은 경우는 긴 생머리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피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금 더 직선의 느낌을 더 강조하며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길이감은 쇄골뼈 기준 5cm 전후가 가장 이상적이고요. 앞머리를 내시는 게 좋아요. 앞머리 같은 경우를 내시게 되면은 보통 긴 얼굴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얼굴의 특징을 보면 앞 이마 쪽이 볼륨이 없거나 꺼져 있거나 코, 눈, 광대 사이가 굉장히 기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앞머리가 없는 것보다는 살짝 내려서 내 긴 얼굴을 조금 더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모발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파마 같은 경우는 전두부, 앞쪽 두상의 부분을 낮춰 주셔야 돼요. 앞쪽 부분을 예를 들면은 라인을 세운다든지 볼륨을 넣게 되면은 더욱더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한 매직이나 다운펌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낮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상 옆쪽 있죠. 광대뼈 옆쪽 머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층을 내어 얼굴을 감싸는 형태를 하셔가지고 볼륨을 주시는 것도 좋아요. 볼륨을 주시면 옆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로 느낌을 조금 더 강조하기 때문에 볼륨감이 들어가는 순간 얼굴이 굉장히 달걀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헤어스타일의 제안에서는 마지막으로 역삼각형, 역삼형이라 그러죠. 세모의 형태가 뒤집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마랑 눈썹 사이는 굉장히 넓고요. 턱이 유독히 뾰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마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해주시면 약간의 달걀 형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죠. 턱 옆쪽으로는 풍성한 볼륨을 주어서 뾰족한 턱을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단발 어깨 정도 길이 전후, 턱 아래 전후로 5cm 전후로 웨이브를 조금 많게 넣으시면
턱으로 눈이 시각 효과가 가는 게 아니라 헤어스타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뾰족한 부분의 턱을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커트 같은 경우는 턱의 옆쪽에는 모발의 양을 정리하거나 층을 내지 않고 굉장히 무겁게 해준다면 사각진 형태랑은 반대가 될 수 있겠죠. 무겁게 해주셔야지 얼굴이 더 갸름해 보이고 굉장히 어울립니다. 그래서 층을 내지 않는 일자 머리 스타일을 많이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파마 같은 경우는 턱 옆쪽부터 웨이브를 똑같이 주어서 턱 아래쪽에 있는 볼륨감을 옆으로, 아래쪽에 볼륨감이 있는 부분에다가 웨이브를 넣어서 턱이 조금 더 보여줄 수 있게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마의 특징과 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의 선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이라 함은 얼굴형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키, 나의 몸 형태, 모든 것들이 체형에 속해 있죠. 자, 이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넓은 이마 같은 경우는 앞머리를 내려서 넓은 이마를 보이지 않게끔 보완해 줄 수 있도록 스타일을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약간의 비대칭적인 앞머리 같은 경우도 내가 이마 쪽으로 가는 시선을 조금 분산해서 커트나 웨이브, 앞머리 형태 쪽으로 시선을 쏠리게 할 수 있습니다. 좁은 이마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좁은 이마냐면요. 내 얼굴을 세 등분으로 가정을 했을 때 눈썹 이쪽부터 헤어라인, 모발이 나 있는 머리카락까지의 기준이 굉장히 좁으신 분들이 있어요. 눈썹과 헤어라인이 붙어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조금 더 남성적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길어 보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볼륨감을 조금 더 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앞죠. 얼굴 기형은 피하라고 한 스타일 있죠. 앞머리 쪽에 볼륨감, 엣지감은 얼굴 기형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좁은 이마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볼륨감을 주어서 이마를 조금 더 더들어지게 오픈될 수 있는 스타일을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좁은 이마인데 앞머리 뱅을 내고 싶어요. 내주시면 안 돼요. 오히려 앞머리가 이런 경우는 조금 긴 스타일이 예쁠 수 있기 때문에 앞머리를 뒤로 넘기는 올백 스타일을 많이 제안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 세 번째 보시면은 납작한 이마와 좁은 이마가 함축적으로 같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마도 좁고 납작한 이마를 가지신 분은 굉장히 남성스러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납작하면서 좁은 이마는 그냥 오픈을 살짝 해서 좁은 이마를 오히려 강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마는 넓은데 굉장히 납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뱅 헤어에 볼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젊은 여성분들이 앞머리 손질에 굉장히 민감한 시대가 왔습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타일로는 찍찍이 있죠. 롤 찍찍이 같은 거를 내 앞머리 길이에 맞게끔 스타일링을 하시되 납작하시고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롤을 가장 큰 롤을 찍찍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마가 좁으신 분들은 조금 더 볼륨감을 주되 말아 넣을 수 있는 중, 소, 좀 작은 라인의 찍찍이 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뒤통수 쪽에 볼륨을 주어서 납작한 부분이 조금 더 조금 상대적으로 이마가 이마 쪽보다는 뒤통수 쪽으로 시선이 갈 수 있도록 조금 연출해 주시는 게 좋고요. 돌출형 이마라고 있습니다. 볼륨이 있는 앞머리는 오히려 이마를 강조한다고 했죠. 그냥 이런 분들은 앞머리를 내셔도 앞머리가 살짝 올라와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마가 볼록할수록 요즘 미의 기준은 더 미인이라고 할 수 있죠. 돌출형 이마들은 사실 이마가 넓지 않으면 앞머리를 내셔도 자르셔도 무관합니다. 옆으로 자연스럽게 앞머리를 넘겨주시면 이마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의 머리 스타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마들이 보시면 이렇게 네 종류가 있지만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넓은 이마보다는 좁은 이마가 조금 앞머리를 내실 때는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넓은 이마 분들은 앞머리 쪽을 길게 빼신 다음에 웨이브를 넣으셔도 되고, 앞머리를 자르셔서 조금 더 좁아 보이게 할 수 있는 가정하에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입니다. 체형이라 하면 키도 들어갈 수 있고요. 몸매, 마른 형, 뚱뚱한 형, 그 다음에 상체 비만형, 하체 비만형, 모든 것들이 체형에 따른 헤어스타일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큰 키를 가지신 고객님들, 작은 키, 마른 체형, 종류가 다양히 있죠. 다만 디자이너 분들이, 인턴 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입점하실 때, 입점 고객님을 주의 주셔야 돼요. 고객님들이 시술 의자에 앉아 계시면 이 고객이 키가 큰지 작은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상체는 굉장히 말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타일을 다 내고 유니폼을 받고 나니 굉장히 또 부해 보이는 체형이 있으며 머리랑 간혹 안 어울리시거나 좀 따로 노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점하시는 고객님들은 너무 오랜 시간 뚫어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한 3초 정도 여러 번 인사하실 때 이미지 메이킹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큰 키 같은 경우는 큰 키를 강조하지 못하는 머리 스타일을 제안을 해줘야 되겠죠. 긴 헤어스타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어울려요. 키가 작으신 분들이 머리를 허리까지 길게 하고 계시면 멀리서 봤을 때 이 어두운 모발이 자기 신체 부의 절반을 덮고 있기 때문에 더 굉장히 작아 보이기 때문에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낫지만, 키가 크신 분들은 허리, 어깨까지 머리가 길어도 그만큼 키가 작아 보이거나 미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 웨이브 헤어스타일을 많이 추천을 해 주시고요. 간혹 사업을 하신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높고 우월하게 보여야 하면 탑 부분, 정수리 부분 위쪽으로는 볼륨은 살리지 않되 스트레이트 형태의 쇼커트 같은 경우는 제안을 해주셔도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자, 또 작은 티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는 머리 스타일을 제안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는 머리 스타일 길이감 같은 경우는 머리가 너무 길면 안 돼요. 기준점이 있어요. 턱에서 5cm 아래 정도가 가장 키가 커 보이는 이상적인 형을 가졌고요. 단발머리 같은 경우도 넥 부분, 목 부분을 오픈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키가 커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마른 체형이 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조금 말라 보이시는 분들은 약간 웨이브를 넣어서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을 주셔야지 조금 더 세련돼 보이는 스타일을 만들 수 있고요. 몸매가 좋으신 분들이랑 마른 분이랑은 완전 다릅니다. 마른 체형 같은 경우는 얼굴에도 살이 없기 때문에 앞전에 얼굴형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약간 풍성해 보일 수 있는 웨이브를 꼭 넣어 주시는 거를 제안을 해드리고요. 또 뚱뚱한 체형 같은 분 계세요. 조금 더 상체 부분이 뚱뚱하다 부하신 분들은 헤어스타일까지 볼륨이 너무 많이 살아보면 옆으로 너무 퍼져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얼굴형 목선까지는 웨이브를 최대한 넣지 않되 끝쪽으로는 웨이브를 살짝 넣어서 조금 더 갸름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게 약간의 층을 내거나 약간의 볼륨을 넣는 정도로 하셔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6주차 과제는 나의 얼굴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 얼굴이 사각형이다, 역삼각형이다, 장방형이다 알고 계시죠? 설명을 해주시고요. 내 헤어스타일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헤어스타일 자료를 찾아서 포트폴리오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면 각이 진 얼굴에는 단발형의 일자 스타일은 피해서 스타일링 해야 된다 라든지 다양하게 많겠죠. 수업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과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